안녕하세요. 저는 올해로 71, 김은자라고 합니다. 저는 결혼은 일찍 했지만 아이가 생기지 않아 걱정이 많았어요. 그렇게 7년 만에 어렵게 아들을 얻었죠. 그 아이를 처음 품에 안았을 때 느꼈던 기쁨과 감동은 정말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어요. 작은 손, 작고 따뜻한 숨결,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 순간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고 마음먹었답니다. 남편과 저는 아들을 위해서라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는 생각으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우리의 모든 것, 시간, 노력, 마음을 아낌없이 바쳐왔죠. 남편은 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주기 위해 매일같이 공사장으로 나갔습니다. 그 공사장은 친척이 운영하는 작은 건설회사가 주로 맡고 있는 곳이었어요. 친척의 도움 덕분에 남편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죠.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그 공사장으로 향했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해가 뜨기도 전에 집을 나서서 해가 질 때까지 일했어요. 공사장 일은 정말 힘들고 고된 일이었어요. 먼지와 흙투성이가 되는 건 예사였고 하루 종일 무거운 자재를 나르며 몸은 지칠 대로 지쳤습니다. 남편은 그때마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래도 그 모든 걸 견뎌냈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하나, 아들이 잘 자라주길 바라는 마음만 있었으니까요. 친척이 운영하는 작은 회사라서 일이 많지 않은 날도 있었지만 그런 날에도 남편은 쉬지 않고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이가 커서 학교에 다니면서 저는 남편과 같이 일하기 위해 공사장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손에 물집이 잡히고 발이 부르터도 쉬지 않았습니다. 손목이 시큰거리고 무릎이 쑤셔도 그저 참고 일했습니다. 아들이 우리처럼 고생하지 않도록 더 좋은 환경에서 자라길 바랬습니다. 우리 부부에게는 아들이 세상의 전부였고 그의 웃음 한 번이면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은 점점 자라면서 공부를 참 열심히 했어요. 그렇게 아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좋은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대학에서 공부도 잘했고 장학금도 받아가면서 다녔어요. 졸업할 때쯤엔 성적도 우수해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들어가게 되었죠. 남편과 저는 아들이 그렇게 좋은 회사를 다니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늘을 날아갈 듯이 기뻤어요. 여보, 우리 아들 정말 잘 키운 것 같아. 대기업에 들어갔으니 말이야. 그러게 말이에요. 정말 고생한 보람이 있네요. 아들 얼굴만 봐도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저는 남편과 함께 웃으며 기쁨을 나눴죠. 아들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그동안 모든 걸 바쳐왔는데 그 결실을 맺는 것 같아서 마음이 벅찼어요. 그러나 아들이 대기업에 들어가고 나서 생활도 많이 바빠졌고 우리와 만나는 시간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저는 아들이 회사 일 때문에 바쁜가 보다 하고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며느리감을 데려왔습니다. 처음 봤을 때 참 인상도 좋고 성격도 다부져 보였죠. 정말 괜찮은 아이네요. 인상도 참 좋고 말이에요. 저는 남편에게 속삭이며 말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아들의 여자친구, 곧 며느리감이 되는 아이는 아주 잘 사는 집안의 딸이었어요. 아들이 여자친구를 집에 데려와 인사를 시킨 후에야 알게 됐어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한 집안의 딸이라는 것을요. 처음에는 그쪽 집안에서 우리 아들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고 하더군요. 대기업에 다닌다고는 해도 우리 집안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아서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아들은 그 문제로 힘들어했습니다. 엄마, 사실 저쪽 집에서 우리 집을 좀 반대하는 것 같아요. 아들이 조심스레 얘기를 꺼냈죠. 왜? 아들, 그쪽 집에서 뭐라고 해?
나는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그쪽 부모님이 우리 집 형편이 마음에 들지 않으신데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해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니 괜찮을 줄 알았는데 아들은 머리를 긁적이며 얘기했죠.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조금 씁쓸해졌습니다. 그래도 나는 아들에게 힘이 되어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아들, 걱정하지 마라. 너희 둘이 서로를 사랑한다면 결국엔 다 잘 될 거야. 돈이 전부는 아니잖니? 하지만 아들은 그 상황이 쉬이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들 아이는 우리 아들을 정말 좋아했지만 사돈댁에서 계속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며느리의 부모님은 집안 형편을 문제 삼아 결혼을 반대하며 더 좋은 조건을 갖춘 사윗감을 찾기를 원했나 봅니다. 아들도 그걸 알면서 얼마나 속상해 하던지 우리를 보러 올 때마다 표정이 무거웠어요. 며느리의 부모님은 노골적으로 아들에게 내가 아무리 대기업에 다닌다 해도 우리 딸을 행복하게 해줄지 의문이야. 집안 형편을 생각해봐라. 나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다시 찾아와 말했어요. 엄마, 아빠, 그쪽 집에서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들의 얼굴에 안도와 기쁨이 번져 있었죠. 정말이냐? 나는 아들의 손을 꼭 잡고 물었어요. 네, 그동안 많이 노력했어요. 저도 미연이도 서로 노력한 덕분에 결국엔 승낙을 받았어요. 아들의 얼굴에 다시 활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결국 며느리의 부모님도 아들의 진심과 노력을 알아주셨는지 결혼을 허락하셨고 아들 내외는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가 형편이 안 되는 걸 아시고는 사돈댁에서 아파트 한 채도 장만해 주셨는데 너무 죄송스럽고 감사했어요. 며느리도 아들을 정말 사랑하는 것이 느껴졌고 나는 점점 그 아이를 마음에 들이게 되었죠. 하지만 그 후로 아들 내외가 자주 오지 않게 되면서 서운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나는 가끔씩 그 애가 우리를 너무 멀리하는 것 같아 마음이 서운해지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들이 행복해하니 그것만으로도 만족하려고 했어요. 세상이 변하고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부모 마음은 여전히 같은가 봅니다. 아들의 행복을 위해 모든 걸 바쳤던 내 마음은 변함없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가 결혼한 첫 해 명절을 앞두고 저는 아들 내외가 당연히 시댁에 올 것이라고 생각하며 며칠 전부터 음식을 준비했죠. 전날 밤까지도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정성스럽게 한상 차릴 생각에 마음이 설렜어요. 남편도 한참을 도와주면서 기대에 차 있었죠. 이번 추석에는 아들 부부가 오니까 전도 좀 많이 부쳐야겠어요. 내가 웃으며 말하자 남편도 기분 좋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그래. 그동안 얼굴 보기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실컷 보고 즐기자고. 그런데 명절 바로 직전 갑자기 아들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얼른 전화를 받았죠. 아들, 내일 언제쯤 올 거야? 음식도 다 준비해놨어.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도 하고 전도 부쳤어.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어딘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엄마, 그게 말이야. 이번 추석에는 처가에서 명절을 보내야 할 것 같아. 나는 순간 너무 당황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뭐, 처가에서 보낸다고? 첫 명절인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내가 당황해서 되물었죠. 엄마, 나도 사실 곤란해. 처가에서 계속 오라고 해서 어쩔 수가 없었어. 마냥 거절할 수가 없었다고. 그 말을 듣고 나는 마음이 쓰라렸습니다. 아들이 정말 우리 집에 오는 것을 피하는 건지 아니면 처가의 압박 때문인지 혼란스러웠어요. 그래도 아들, 첫 명절인데 집에 잠깐이라도 들러야 하는 것 아니니? 엄마는 내가 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서운한 마음에 그렇게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 나도 진짜 힘들어. 미연이가 많이 곤란해해서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 말을 듣고 더는 물어볼 수 없었어요.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엄마는 내가 와주길 바랬는데 어쨌든 몸 조심하고 잘 지내. 나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에 섭섭함이 묻어났어요. 아들은 곤란한 듯한 목소리로 다음에 꼭 갈게요. 엄마, 죄송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어요. 부엌에서 나를 지켜보던 남편이 조용히 물었어요.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남편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죠. 아들이 이번 명절에는 처가에만 가겠대. 저는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남편은 놀란 표정으로 정말 천명절인데?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운한 마음을 감추려 했어요. 하지만 눈가가 뜨거워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죠. 아들은 결국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난 후 저는 아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어 물었어요. 아들, 명절은 잘 보냈니? 그런데 엄마는 내가 왜 그리 처가에만 신경 쓰는지 잘 모르겠구나. 엄마한테도 조금은 신경 써줘야 하는 거 아니니? 아들은 조금 난처한 듯이 답했습니다. 엄마, 처가댁에서 자꾸 저희 집 형편을 문제 삼으시면서 오라고 하셔서요. 나도 진짜 힘들어요. 아들의 말을 듣고 한참 동안 할 말을 잃었죠. 그래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에 결국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그래, 엄마도 알겠다. 내가 처가와 잘 지내려는 마음은 이해해. 그래도 엄마 아빠도 내가 보고 싶단다. 그러나 명절 이후로도 아들은 계속 처가 쪽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고 저희 집엔 오지 않더군요. 내가 아들을 보고 싶어 전화를 걸 때마다 바쁘다며 처가의 일정을 우선시하는 모습에 저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어요. 며칠 후 남편이 물었죠. 아직도 아들한테서 연락이 없어? 네, 아마도 또 처가 일로 바쁜 모양이에요. 우리도 그냥 너무 애쓰지 말고 좀 거리를 두자. 아들도 언젠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해 줄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으론 여전히 섭섭함과 아쉬움이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처가에만 집중하는 모습에 실망스러웠지만 그래도 나는 여전히 아들의 행복을 바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손주 돌잔치가 다가오면서 이번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저희를 좀 더 생각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 컸습니다. 손주를 보기 위해서라도 아들이 조금 더 자주 얼굴을 비추길 기대했죠. 하지만 돌잔치 준비 과정에서도 아들 내외는 저희에 대한 배려를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돌잔치를 큰 연회장에서 성대하게 준비한다면서 온통 처가 쪽 일가 친척들을 초대하는 데만 집중하고 저희 부부에게는 전혀 의논 없이 모든 것을 결정해버린 겁니다. 돌잔치 당일에도 저와 남편은 눈에 띄게 외로워 보였습니다. 아들 내외는 사돈댁 사람들과 친지들 틈에서 바쁘게 인사를 나누며 웃고 떠들었지만 저희 부부가 앉아있는 테이블에는 잠시도 와서 안부를 묻거나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보, 우리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 아니야? 아들이 우리 쪽엔 관심도 안 주는 것 같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손주 돌잔치니까 그냥 즐겁게 지켜봐요. 아들이 바빠서 그럴 거예요. 하지만 마음속은 씁쓸하고 서운함이 가득했습니다.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제 눈길은 아들과 며느리를 따라다니며 그들이 저희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모습에 점점 더 실망스러워졌습니다. 특히 돌잔치가 끝나고 나서 한참 후에야 알게 된 사실이 저의 마음을 더 아프게 했습니다. 아들이 장모에게는 아주 비싼 명품 가방을 선물했는데 정작 저에게는 그 흔한 꽃다발 하나조차 건넨 적도 없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 사돈에게 명품 가방을 선물했다는 게 사실이야? 아들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그러세요? 장모님이 그냥 가방을 좋아하셔서. 아들의 대답에 그동안 쌓여왔던 서운함과 실망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나는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아니니? 내가 장모에게만 신경 쓰고 엄마 아빠한테는 아무 생각도 없는 거니? 아들은 그제야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엄마,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제 마음은 깊이 상처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아들을 위해 어떻게든 잘해주려 했던 마음이 점점 무너져 내리면서 더 이상 아들에게 큰 기대를 걸 수 없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내 삶을 다시 찾자.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굳히고 아들에게 더 이상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 이제 아들한테 기대하지 말아요. 우리가 가진 시간을 더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 결심을 한 이후로도 마음이 완전히 편해지지는 않았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던 어느 날 우리 부부에게 큰 도움을 주었던 친척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친척은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혼자 살면서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우리를 물심양면으로 도와주던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우리 부부에게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고 우리가 공사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늘 배려해 주었죠. 그런데 그 친척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가 운영하던 작은 건설회사와 모든 유산을 우리에게 남겼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이런 큰 유산을 받아도 될까요?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남편은 나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했죠. 그분은 평생 우리를 가족처럼 생각하고 살았잖아. 우리가 그 마음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 이 회사도 우리가 잘 운영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이어가야 해. 친척이 남긴 회사와 유산을 잘 지켜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죠. 그러던 중 그동안 우리를 거의 찾아오지 않던 아들이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얼굴은 어딘가 굳어 있었고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가득했어요. 아들이 무슨 일로 왔나 싶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들, 무슨 일로 온 거니? 얼굴이 왜 그렇게 굳어 있니?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유산 이야기를 들었어요. 삼촌이 운영하던 건설회사랑 돈이 생겼다면서요? 나는 아들의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내 삼촌이 우리한테 회사와 유산을 남겼어. 결혼도 하지 않고 평생을 우리를 도와준 사람이지 않니? 마지막까지 우리를 생각해 준 것 같아서 참 감사하더라. 아들은 한숨을 쉬며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사실 저희 집 형편이 좀 어려워요. 아이 키우느라 들어가는 돈이 정말 많아서 엄마도 아시잖아요. 요즘 세상에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유산 좀 저희 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그동안 쌓여왔던 서운함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내가 그동안 우리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생각해봐. 결혼하고 나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찾아왔니? 내가 처가에 헌신하는 동안 우리는 외롭게 기다리기만 했어. 명절에도 얼굴 한번 보기 어려웠고, 이제 와서 삼촌 유산을 달라고? 아들은 조금 굳어졌지만 여전히 설득하려는 듯 말했어요.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처가에서 저를 곱게 보지 않는 데다 미연이도 많이 힘들어하고요. 그래서 점수를 좀 따야 했어요. 그때 남편이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어요. 그래? 그럼 그 잘 사는 처가에 가서 손 벌려라. 너는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지, 우리가 얼마나 기다리고 있었는지 모르는 모양인데 이제 와서 유산을 달라고? 니네 처가에 가서 돈 달라고 해라. 아빠, 너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도 힘들었어요. 몰랐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서운해하고 계신 줄은.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겠니? 우리가 지금까지 내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그렇게 한 번을 오지도 않더니 이제 와서 유산? 내가 원하는 건 결국 돈이구나. 그런데 나는 더 이상 너에게 줄 것이 없다. 너희끼리 잘 살아봐라.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는 우리 삶을 위해 살자고요. 더 이상 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말아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닫고 아들에게 거리를 두기로 했습니다.
친척이 남긴 회사와 유산을 잘 활용해서 남은 인생을 더 행복하게 살기로 결심했어요. 이제 아들에게 얽매이지 않고 저와 남편이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했습니다. 인생은 늘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지만 중요한 건 결국 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더 이상 아들의 사랑을 바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내 곁에서 항상 함께해준 남편과의 소중한 시간을 위해 살아갈 겁니다. 우리는 남은 인생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더 자유롭고 행복하게 채워갈 것입니다. 그렇게 나는 비로소 내 삶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저와 함께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눠보아요.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